17년 전 병원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통고했다. 治療法が外科手術しかない。左顔半分がなくなると、それを覚悟しておりましたが 다행히 그녀는 얼굴을 잃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기적의 암치료법 덕분이었다. 주위에 아무리 그 중요한 장기가 있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죠. 인류의학의 공통 숙제 암 정복. 그 치열한 전쟁에 기적의 신무기가 등장했다. 바로 중입자 가속기다. 일본 도쿄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치바시. 치바시는 일본의 현대 과학이 자랑하는 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방사선의학 총암연구소, 흔히 NIRS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의학원에 해당하는 국립기관이다. 한 해 1000명에 가까운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일본 최고의 방사선 의료기관답게 NIRS는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무려 27가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중 NIRS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것이 바로 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 하이맥이다. 저는 지금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 하이맥의 시작 부분인 탄소빔 발생 장치 옆에 서 있습니다. 1994년 무려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장비를 완성한 이후 일본은 암 치료 분야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일본은 암과의 전쟁 10년 만에 획기적인 성과에 도달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의 개발. 중입자 가속기란 이름 그대로 탄소나 네온 등의 무거운 원자핵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비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중입자 치료 시스템.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정상 세포의 피해가 거의 없고 비슷한 가속기 방식인 양성자 치료보다 훨씬 정확하게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 기적의 암치료기라 불린다. 물론 이처럼 획기적인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갖추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했다. 予算はですね、当時の費用で建設費が300億円以上です。今我が国の中の評価としてはですね、いろいろ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中で、成果として目に見える形で、国民のためになっているようなプロジェクトはそれほどなくて、ハイマックというのは、目に見える成果が出た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一つであるというような評価を受けております。1994年から重粒子医科学センターで重粒子線治療を行った患者さんの数は約5500名になっています。治療の成績ですね、これは疾患によって様々ですけれども、代表的な骨軟部腫瘍ではだいたい5年生存率が6割ぐらいになっています。それ以外の疾患でも5年生存率もっと良いところもありますけれども、平均すると多分5年生存率でいくと6割前後というふうに言ってよろ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5년 평균 생존율 60%. 게다가 중입자 가속기는 특정 암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인다. 국립방사선의학 총암연구소 NIRS의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연골 육종은 88%, 맥락총과 흑색종은 96%, 그리고 간암의 경우 100%의 환자들이 중입자 가속기로 완치됐다. 다른 요법에 비해 치료 기간도 짧고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이나 후유증도 거의 없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이상적인 암 치료법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해,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유전적 영향. 암의 원인이 어느 쪽이든
현대인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 문명의 발달과 암 환자의 증가는 철저히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암과 어떻게 싸워왔을까? 암 치료는 크게 전신 치료와 국소 치료로 나뉜다. 전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암 화학요법, 즉 항암제를 투여해 우리 몸 스스로 암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항암제들의 약효도 좋아지고 있지만 이 요법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후유증이다. 항암 화학요법은 대개는 다른 두 가지 치료법하고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뭐 어디 퍼져 있다든지 전이된 암에도 최후의 그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도 항암 치료에 의해서 같이 죽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소 치료는 암이 발생한 부위만 집중 치료하는 것.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수술이다. 정교한 집도로 암이 발생한 부위를 즉각 제거할 수 있지만 몸에 칼을 대 해부학적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나마 환자의 체력이 약할 경우엔 수술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및 그 주변 영역에 특정 에너지를 쪼여 DNA와 세포막을 파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거나 사멸시킨다. 수술요법과 달리 피 한 방울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넓은 부위를 쉽게 치료할 수 있고, 항암 화학요법에서 나타나는 전신적 부작용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에도 단점은 있다. 우선 방사선이 암세포에 도달하기까지 피부와 암세포 사이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정상세포에 주는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방사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감마선, X선, 중성자선은 모두 처음에는 강한 빛을 내다가 몸속에 들어가 점점 약해지는 특징이 있다. 결국 정상세포의 희생에 비해 정작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셈.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한 차세대 기술이 바로 중입자 가속기다.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와 같은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초당 10억 개 정도 암세포의 조준에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간 탄소 입자들은 주변 세포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에 도달한 뒤 대량의 에너지를 내뿜으며 암세포의 DNA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중입자 같은 경우 나가는 게 없이 일정 기에서 폭파되면서 거기서 모든 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리 그 중요한 장기가 있더라도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겠다. 다른 조직과 틀리게 이 여러 산소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영양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탄소를 우리가 쏘아줬을 경우에는 탄소 안에 있는 그 산소를 증감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로 암을 완벽하게 우리가 사멸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기저암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암 조직까지도 찾아내서 이게 사멸을 시킬 수 있어서 이 탄소 치료를 할 경우에 다른 방사선이라든가 양성자선에 비해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